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15 총선이 끝난 지가 벌써 한 달 하고도 2주가 더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총선 투개표 조작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 목소리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유명 유튜브 방송을 하는, 특히 보수 유튜버들 중심으로 해서 신의 한순이 또는 가로세로 연구소니 구독자만 해서 60만, 100만 이상 되는 이 유튜버들이 끊임없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요. 근데 참 기가 막힌 것은 대부분이 다 해명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해명된 사항에 대해서는 해명이 됐다, 자기네들이 잘못 착오를 했다, 잘못 생각했다, 미안하다, 사과하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거의 찾아보기 어려워요. 그러면서 자고 나면 또 하나의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고 또 하나의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고 계속 아닌 말고시고 의혹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참 너무 무책임한 의혹 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신들이 잘못 생각하고 판단을 착오를 했다면 이에 대해서 분명히 정치자들에게 또는 시청자들에게 사과를 하고 말이죠. 또 정당한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하고 또 선관위로 하여금 명쾌한 답변을, 해명을 내놓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그런데 참 지금의 상황은 그야말로 의혹 제기를 위한 의혹 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전혀 발전적인 어떤 의혹 제기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좀 너무 아쉽고요. 최근에 이제 또 조선일보까지도 가세해서 21대 총선 투개표 조작을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참으로 한심합니다. 조선일보는 처음에는 그런 투개표 조작 의혹 제기에 대해서, 목소리에 대해서 일축하는 기사들을 내보냈죠. 말도 안 된다면서 말이죠. 또 팩트체크도 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그런 기사를 내보내다가 최근 들어서는 최보식 선임 기자와 김대중 칼럼을 통해서 투개표 조작 의혹 제기에 함께 나서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최근 조선일보가 부천시, 경기도 부천시 사전투표자 수가 2만 명에 이른다. 그러니까 부천시 신중동의 관내 사전투표자 수가 무려 18,000여 명에 이른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가지고서 이게 말이 되느냐, 이게 조작의 결과가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박주연 변호사. 이 박주연 변호사의 박주연 변호사를 인터뷰한 최보식 선임 기자가 인터뷰한 내용을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처음 이렇게 그런 주장을 접하면은 정말 이상하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면 이 경기도 부천시 신중동 한 동에 투표소 한 곳에서 무려 18,000여 명이 투표를 했다. 그렇게 하려면은 지금 박주연 변호사 주장에 의하면은 사전투표가 이틀간 진행이 되지만은 하루 12시간씩 해서 24시간 투표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쉬지 않고 투표를 해도 1분당 12.6명이 해야 가능한 숫자다. 그래야 18,210명이 투표를 할 수가 있다. 지금 부천 신중동 투표소 한 곳에서 사전투표를 한 사람이 18,210명인데 이렇게 하려면은 1분당 12.6명이 투표를 해야 된다. 그리고 부천 상동이라고 하는 투표소에서는 투표자 수가 12,921명이에요. 여기는 1분당 9명이 투표를 해야
현실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조작이 아니고는 있을 수가 없는 결과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를 하는 거예요. 뭐 일각에서는 이런 투표율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기네스북에 오를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거 가지고 조선일보 떠들고 공병호 TV에서 또 공병호 씨 떠들고 난리 를 했어요. 끊임없이 그 의혹 제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됐던 게, 이런 의혹을 제기를 하려면은 그러면 해당 선관위는 뭐라고 하는지 이야기를 듣는 것이 언론의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요. 양쪽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의혹 제기만 하고 끝내버리면 되겠어요? 당연히 사실 확인을 하려면은 그 해당 선관위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부천 선관위에다가 전화를 해봤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물어봤더니, 부천 선관위 관계자, 그러니까 선관위 선거계의 그 주무관 또 계장 두루 다 제가 통화를 했죠. 근데 참 안타깝게도 그 의혹을 제기하는 이 박주현 변호사나 조선일보나 그 어디에서도 선관위에 직접 전화해가지고 해명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그들이 선관위의 해명을 들어봐야 되는데 전화조차 안 하고, 그러니까 선관위로서는 답변할 기회가 자체가 없었던 거죠, 이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묻게 되는 건데, 이유는 부천시 자체가, 부천시가 작년 7월 1일자로 행정 선진화 차원에서 36개 동이 있었는데, 그 동을 10개의 광역동으로 통합을 했대요. 그리고 구청이 3개가 있었는데, 그 구청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청, 구청, 동사무소 이렇게 3단계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이게 모든 그 민원 처리 속도가 시 규모에 비해서 너무 늦다라고 하는 지적이 계속 됐나 봐요. 그래서 행정 간편화, 편의를 위해서 용역을 주어서 연구를 하게 했고, 구청을 없애기로 그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행정개혁 차원에서 구청을 없애기로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행정선진화 개혁 차원에서. 그래서 36개 동이 있었던 것을 10개의 광역동으로 그 동을 통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천 신중동 같은 경우는 5개 동으로 5개 동을 1개의 동으로 만든 거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선거인 수가 많아질 거 아닙니까? 당연히 선거인 수가 많을 수밖에 없지요. 해당 그 신중동 같은 경우에 선거인만 해도, 그러니까 선거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의 선거인 수만 하더라도 11만 명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규모가 큰 그 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느 동하고 달리 11만 명이나 되는 큰 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큰 동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전투표소는 한 곳이고, 투표해야 될 사람들은 많고, 선관위로서도 이 투표소를 준비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좀 넓은 그런 장소를 계속 물색을 했고, 그래서 시청 3층 소통마당, 여기가 122평 정도 되더라고요. 여기에다가 투표소를 차렸고, 이 투표소에 선거 장비 있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장비를 무려 23개를 투입을 했대요. 그래서 한 줄에 서너 대씩 7줄로 그렇게 해가지고 선거를 치른 거예요. 아까 그 박주현 변호사는 한 개의 장비만 있는 걸로, 한 줄에 선거 한 개의 장비만 있는 걸로 계산했지 않습니까? 근데 23개 장비가 투입됐고 7줄로 선거를 치른 거예요. 그러니까
널널하게 선거를 할 수가 있죠. 널널하게. 그러니까 2분당 뭐 한 명인가? 그 정도 수준이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는. 박주현 변호사 주장하고 달리. 예? 그렇게 그냥 뭐 복잡한 수많은 사람들이 막 쉴 새 없이 투표한 그런 1분당 12.6명이 쉬지 않고 투표한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예. 그런데 이런 확인조차 거치지 않고 의혹을 제기하면서 사전투표가 조작됐다. 이런 식의 어떤 정황으로 이거를 보도하고 제기하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지금 사람들을 속이는 짓입니까, 이게. 예? 말도 안 되는 지금 그 의혹 제기를 하고 있고, 이게 사실상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어디가? 조선일보나 공병호 TV 뭐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가로세로 연구소. 대다수 지금 사전투표 투개표 조작을 의혹을 제기하는 데에서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짓을. 이런 해명에 대해서는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도 않고 좀 한심한 노릇 아닙니까? 저는 이제 그 시청에까지 직접 전화를 해봤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조정이 됐는지. 근데 그 부천시 그 홍보과 담당관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광역동을 왜 만들었냐 그러니까 그동안 시청, 구청, 동사무소 3단계 했던 행정 체계를 주민 편의를 위해서 2단계로 그러니까 시청과 동사무소로 축소를 한 것이랍니다. 그래서 그 부천시는 일반 시임에도 시청 밑에 3개의 구청과 36개의 동이 있었고 이렇게 3단계로 있다 보니까 민원 처리 속도가 느리고 불편이 많았다. 그래서 그 행정안전부와 협력 아래 연구 영역을 거쳐서 행정체계를 줄임으로써 이 지방 분권 시대의 효율을 높이는 게 맞다라는 결론을 얻고 구청을 없애고 광역동을 만들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투표가 있을 때에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은 사전투표소는 동별로 하나씩 읍면동별로 하나씩 설치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6개 동이 있을 때는 36개의 투표소가 있었는데 이게 10개의 광역동으로 바뀌면서 10개로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투표하는 선거인들이 불편이 적지 않죠. 예? 가까운 동사무소 가고 이제는 선거를 했다면 이제 동사무소가 한 군데로 이렇게 통합이 되고 광역동이 되다 보니까 멀리 가서 투표도 해야 되는 불편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지금 부천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일을 보면서 부천시 차원에서 이렇게 광역동으로 바꾼 시의 경우는 원래 있었던 동, 그러니까 36개 동, 그만큼의 사전투표소를 설치하게 해달라고 하는 관련 법령 발의를 추진을 해가지고, 20대 국회 때 그게 국회에 계류 중이었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20대 국회가 이제 내리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동 폐기가 되는 것이고, 21대 국회에도 동일한 법령 발의를 추진을 해서 이것을 좀 개정을 해서 선거인의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컨대 이것은 선관위의 잘못이 아니고 조작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다만 부천시 자체 내에 구청을 없애고 이렇게 광역동을 만드는 내부 사정상 선거인이 사전투표 선거인이 굉장히 한 곳에 그러니까 신중동이랄지 또는 아까 상동 이런 투표소가 선거인이 굉장히 우리 보통 여느 사전투표소보다 많았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고 이런 근거 없는 정말 터무니없는 헛맹랑한 의혹 제기를 한 사람들은 좀 부끄러운 줄 알면 좋겠어요. 제발. 그리고 이에 대해서 더 이상의 그런 터무니없는 의혹 제기가 아니라 건설적인 좀 의혹 제기도 이루어지고 그래서 선관위가 정말 그 의혹 제기로 해가지고 아프도록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어떤
그 행정 업무를, 선거 업무를 더욱더 철저하게 긴장하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우리 지금 시민들, 특히 그 보수 쪽 보수 유튜버들을 비롯해 보수 쪽에 서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분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지금 이 조작됐다, 투개표가 조작됐다 이런 의혹을 가지고 있다라면은 그런 것들을 합리적이고 어떤 반박도 불가능할 정도의 분명한 근거를 제시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저 같은 사람도 설득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것을 보면 거의 설득이 안 돼요. 예, 지금까지 나온 것들 가운데서 좀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인정될 만한 것들이 지금 발견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분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사실에 근거해서, 팩트에 근거해서 철저하게 의혹 제기도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부탁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팔팔하게 달려요. 88 대리운전 061-681-8888 1,000원씩 기부하는 대리운전 88 대리운전 061-681-8888 팔팔하게 달려요. 88 대리운전 061-681-8888